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책은 알베르 까뮈의 명작 페스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까뮈는 왜 이 소설의 배경을 1940몇 년 알제리의 오랑시로 설정했을까요? 왜 연도의 마지막 자리를 X로 남겨두었을까요? 사실 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40년대는 이미 페니실린과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항생제가 발견되어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페스트라는 감염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1940년대의 알제리 오랑시에는 소설처럼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대규모 페스트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까뮈는 오랑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중해의 멋진 경치를 앞에 두고 살도록 강요당한 오랑 시민들은 어지간히도 보기 흉한 건축물들로 거리를 메움으로써 이 끔찍한 시련을 이겨냈다.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툭 트인 채 저녁 미풍에 씻겨 시원해진 도시를 기대한다. 그런데 오랑시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의 구역을 빼놓고는 바다에 등을 돌린 달팽이처럼 맴돌게 만들어진 시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까뮈는 왜 이미 사라져가던 옛 재앙을 굳이 1940년대라는 시대 위로, 그것도 뜬금없는 오랑시로 불러냈을까요? 까뮈가 숨겨놓은 비밀은 바로 그 1940몇 년이라는 연도에 있습니다. 1940년대 전 유럽을 뒤덮었던 진짜 페스트는 의학적인 감염병 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포화, 그리고 나치즘과 파시즘이 휘두른 집단적인 폭력과 부조리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서야 하고 어제까지 함께 웃던 이웃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그 부조리한 절망 말입니다. 그 위에 그곳 오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낙천적인 모습, 후지고 낡고 초라하지만 나름 특색이 있는 오랑이라는 도시 모습, 나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바위뿐인 오랑의 변두리 모습, 가난하고 부족한 삶에 대한 오랑 사람들의 즐겁고 태연한 정신승리법이 이 작품 페스트의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잘 맞아 들어갔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었겠지요. 까뮈는 의학적 페스트의 탈을 빌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거대한 악과 삶의 부조리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주인공인 의사 리웨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남깁니다. 감염병에 의한 도시 봉쇄가 풀리자 리웨는 도시에 드높게 울려 퍼지는 환호성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이부자리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으며 방, 지하실, 트렁크, 한데 모아둔 서류나 헝겊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 또다시 저 쥐들을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어 죽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까뮈가 말하는 페스트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갑작스러운 삶의 비극, 경제적 시련, 사회적 갈등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징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까뮈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 이방인이 부정의 표현이라면 이 책 페스트는 긍정의 표현이라고 밝혔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거대한 재앙이나 부조리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 지식을 갖춘 사람,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여기서 잠시 20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의 거장 작가 호르커이 라슬로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소환해보고 싶습니다.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 탱고에 등장하는 지식인인 의사는 마을에 닥친 기이한 파국 앞에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창가에 앉아 창밖의 사람들을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무기력하고 고독한 관찰자의 모습이지요. 또한 그의 다른 작품 저항의 멜랑콜리에 나오는 에스테르 박사는 폭도들과 세상의 광기 앞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창문 안쪽에 널빤지를 대고 못질을 합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못을 박는 그 행위는 비록 세상의 파국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면의 지적 정직함과 순수함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지식인의 고독하고 멜랑콜리한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넘치도록 많은 지식과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 잘 알기에 오히려 행동하기보다 안으로 숨어들거나 관찰자로 남는 소극성을 띠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까미의 페스트 속 주인공 의사 리웨 역시 냉철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자 이 모든 연대기를 기술하는 서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라슬로의 인물들처럼 창 안에 갇혀 무기력하게 세상을 관찰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까미는 리웨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저항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알제리의 해안 도시, 아름답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기까지 한 도시 오랑에서 시작됩니다. 4월의 어느 날 아침 의사 리웨는 진료실을 나서다 계단 한가운데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수만 마리의 쥐들이 피를 토하며 길거리로 나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부어오르고 고열에 시달리며 참혹하게 죽어가는 의문의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페스트였습니다. 행정당국이 주저하는 사이 병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마침내 오랑시는 전격적인 봉쇄령을 내립니다. 모든 관문이 닫혔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통제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갈라진 사람들, 가족을 외지에 두고 홀로 갇힌 사람들은 기약 없는 이별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합니다. 이 비참한 절망의 공간 한복판에서 각기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인물들이 페스트라는 거대한 악과 마주치게 됩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설 내내 3인칭 관찰자의 시선으로 오랑시의 비극을 건조하고 담담하게 기록해온 서술자가 다름 아닌 주인공 의사 리웨였다는 사실입니다. 까미는 왜 소설이 끝나는 맨 마지막 장에 가서야 리웨가 서술자였음을 밝혔을까요? 만약 리웨가 처음부터 내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요 라고 나섰다면 그의 행동은 자칫 영웅담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리웨의 이름을 담담한 기록 뒤로 숨겨놓았습니다. 의사 리웨는 아내가 위독하여 도시 바깥의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음에도 봉쇄된 오랑시를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피고름이 터져나오는 환자들의 침상으로 찾아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널빤지를 덧대고 못을 박던 에스테르 박사와는 다르게 그는 위험이 도사리는 길거리로 묵묵히 걸어나갔던 인물입니다. 리웨에게 페스트에 맞서는 저항이란 거창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신의 뜻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과 전문적인 소명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리웨는 친구 타루와 나누는 대화에서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웅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웃을지도 모르지만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성입니다. 타루가 정직성이 무엇이냐고 묻자 리웨는 답합니다. 내 경우에는 그것이 제 직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미가 리웨를 소설의 서술자로 등장시킨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앙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보여준 작은 존엄성과 연대의 기록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직한 증인의 눈으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까미는 페스트라는 거대한 극장 안에 각기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들을 배치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랑, 미사여구를 버리고 일상을 지켜내는 이해하는 인물. 여러분, 소설 속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시청의 하급석인 조제프 그랑을 꼽고 싶습니다. 그랑은 수줍음이 많고 말재주가 없어 평생 가난한 하급 서기로 살아가는 불쌍한 노인입니다. 그는 퇴근 후 오랜 세월 동안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 몇 년째 형용사 하나하나를 계속 고쳐 쓰고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5월의 청명한 아침, 날씬한 여마법사가 화려한 알레잔 앞말을 타고 볼로뉴에 꽃이 피어있는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청명한 같은 형용사들을 이렇게도 바꾸어보고 저렇게도 바꾸어봅니다. 세상의 진실을 자신만의 가장 완벽한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진지한 몰입이었지요. 패스트가 창궐하자 그랑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보건대의 서기로 참여하여 매일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통계내고 정리하는 가장 번거롭고 지루한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역시 패스트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쓰던 원고를 모두 불태워달라고 부탁한 그랑은 그러나 다행히 기적적으로 병을 이겨내고 생還합니다. 그리고 리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용사를 지워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의사 리웨는 그랑을 향해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 인사를 건넵니다.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어 발표되면 모자를 벗어 예의를 표해달라고 말한 그랑의 이야기에 대한 답이었지요. 왜 리웨는 모든 형용사를 지워버렸다는 말에 공감하며 깊은 경의를 표했을까요? 리웨 역시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인간이 꾸며내는 화려한 수사학과 미사여구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달았고 죽음의 전투를 이겨낸 그랑의 말에 깊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헛된 과장을 모두 지워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숭고함임을 리웨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랑베르, 개인의 행복에서 타인의 아픔으로 저항하는 인물. 취재차 오랑시에 왔다가 난데없이 갇혀버린 파리의 신문기자 레이몽 랑베르는 소설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처음 랑베르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오랑시 탈출이었습니다. 파리에 두고 온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수업자들과 접촉하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는 리웨에게 울부짖습니다. 나는 이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겐 아내를 만나고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저항이란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오랑시의 봉쇄나 페스트라는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밀수업자들의 도움으로 오랑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정작 랑베르는 탈출을 포기하고 리웨의 보건대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놀란 리웨가 이유를 묻자 랑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 역시 이 도시 사람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는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랑베르는 나 혼자만의 비극과 행복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깨고 나와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슬픔에 연대하는 것, 그것이 까미가 말하는 진정한 저항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루, 신 없이 성자가 되고자 했던 고뇌와 혼란의 인물. 리웨의 가장 깊은 영혼의 친구였던 장 타루는 도덕적 고뇌와 혼란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식인입니다. 소년 시절 타루는 검사인 아버지가 재판장에서 피고인에게 냉혹하게 사형을 구형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다니.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 정치적 이념조차도 결국 정당화된 명목으로 인간을 죽이는 또 다른 패스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죽음을 옮기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그리고 리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을 믿지 않고도 성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내가 아는 유일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타루는 자원봉사 보건대를 가장 먼저 조직하여 목숨을 걸고 패스트와 싸웁니다. 그러나 패스트가 거의 퇴치되어 가던 소설의 끝자락에 타루는 안타깝게도 패스트에 걸려 참혹한 고통 끝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타루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완벽한 도덕적 순수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타루는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에 다다랐습니다. 리웨는 친구의 시신 앞에서 아픈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 개개인을 초월한 어떤 것, 상상조차 안 되는 어떤 것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했다. 타루는 그 자신이 말했던 얻기 힘든 평화에 닿은 듯 했지만
죽은 후에야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때에야 닿았다. 인간에게 속한 것을 바랄 때에만 그 미천하고도 어마어마한 사랑이 보답을 받는구나. 완벽한 신이나 성자가 되려 하기보다 미천하더라도 구체적인 눈앞의 인간을 사랑하고 보듬는 것, 그것이 부조리한 세상을 견디는 진짜 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코타르, 세상의 비극을 나의 기회로 삼는, 이용하는 인물.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코타르입니다. 그는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페스트의 창궐을 반겼던 비틀린 인물입니다. 페스트가 터지기 전 코타르는 과거의 범죄 때문에 경찰의 수배를 받으며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도시 전체에 페스트가 들이닥치자 상황은 180도 뒤바뀝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이 페스트를 막느라 정신이 없어지자 코타르의 개인적 죄는 묻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공포에 떨게 되자 비로소 코타르는 남들과 똑같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아가 그는 암시장을 통해 생필품과 술을 밀매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남들의 평화는 코타르의 공포, 남들의 재앙은 코타르의 평화. 이 얼마나 비극적인 부조리인가요? 타인의 눈물과 도시의 재앙을 양분 삼아 안식을 누리던 코타르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마침내 페스트가 물러가고 도시에 다시 평화와 질서가 돌아오자 자신의 평화가 끝났음을 직감한 코타르는 광기에 사로잡혀 창밖으로 총을 난사하다 경찰에 체포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얻은 이기적인 안식은 결국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40년대 오랑시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페스트라는 거대한 악을 마주했던 여러 인물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문법으로 이해하려다 미사여구를 버리고 일상을 지켜낸 그랑, 나 혼자만의 행복을 버리고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연대한 랑베르, 완벽한 성자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민했던 타루, 그리고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다 비참하게 무너진 코타르. 그 모든 과정을 그저 묵묵한 정직함으로 견뎌내며 기록했던 의사 리웨. 가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악이나 갑작스러운 삶의 비극 앞에서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미가 말하는 참된 저항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궤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없는 성실함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소박한 직분과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정직하게 해내는 것, 슬퍼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헛된 형용사들을 덜어내고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봅니다. 감염병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 일상에는 여전히 경제적 피로감, 갑작스러운 비극,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상징적인 페스트가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시달리며 피로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까미는 의사 리웨의 입을 빌려 작지만 든든한 희망과 위로를 건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리웨가 기록을 남긴 진짜 이유를 밝히며 썼던 이 한 문장처럼 말입니다. 의사 리웨는 이 연대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재앙의 한복판에서 배우게 되는 것, 즉 인간에게는 비난해야 할 점보다 찬양해야 할 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나 재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막상 자기 머리 위에 뚝 떨어지면 좀채로 믿지를 못한다. 세상 모든 악의 속성이 페스트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또 다른 오랑시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리웨이고 탈출을 꿈꾸는 랑베르이고 그저 혼란에 빠진 타루이고 부조리를 이용해 더 큰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코타루가 아닌지. 저는 모든 형용사를 지워버린 그랑처럼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필터 없는 날 것 그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이지요. Summer rains turn to winter snow, but I promise you for sure